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엄마는 그게 자기 냄새라고 하더군요. 68세 김정숙 여사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평생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 않고 안아달라고 해도 살짝 움츠러든다. 그날 밤 박선희는 이불로 머리를 가리고 오랫동안 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77세 노인의학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아마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올라가다 버스,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마도 포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항상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노인 냄새, 나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99%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냄새를 느낍니다. 더 슬픈 것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감히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라코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희호 씨는 매일 목욕을 하며 아주 깨끗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우연히 그 친구가 맙서사 노인 냄새가 너무 강해요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라코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거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마음속으로 나도 똑같은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훌륭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변합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영원히 견뎌야 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뒤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조부모님들에게서는 너무 유치한 냄새가 나나요? 냄새나는 조부모님은 매우 정직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65세 이영숙 여사는 D 박사님, 제 아이가 더 이상 제 무릎에 앉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아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5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두 부분을 3분만 투자해도 90%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고 가족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노인들을 돕기 위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알림도 설치하시면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지난주 88세 정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네 박사님, 값비싼 향수를 뿌렸는데도 아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남 선생님,
안타깝게도 향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냄새에 새로운 냄새를 더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러운 변기에 탈취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뿌리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네 냄새와 향수가 섞인 냄새를 풍기게 하여 더욱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문을 더 많이 열었습니다. 노인들은 더 취약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샤워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 몸에는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발안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사실입니다. 땀을 덜 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땀은 신체의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독소와 잔여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땀이 줄어들면 그 독소는 피부에 남아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냄새가 발생합니다. 김명자, 71세. 여사는 나에게 땀은 안 나는데 왜 아직도 냄새가 나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땀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73세의 이동철 씨는 어렸을 때는 땀도 많이 흘리고 불안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나빴다고 말했다. 맞습니다.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땀이 덜 나면 피부에 더러움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즉 피지의 구성 성분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젊은 피지와 오래된 피지는 화학 구조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피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되는 주범이다.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비만은 50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0세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산화지방산으로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바로 노예들이다. 셋째, 구강 환경을 변화시킨다. 60세 이후에는 치매 양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타액은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해 구취가 발생한다. 69세 재한이 씨는 집이 마르고 냄새가 계속 나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손주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타액 감소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입을 헹구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방금 말한 변화 때문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쓸데없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단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냄새를 제거하는 기본 원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일을 한 달만 하시면 여러분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박사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환자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75세 김명식 선생님이 처음으로 슬픈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아들아, 환기문을 열어두어라. 그런데 내가 지시한 대로 적용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기재 마법처럼 내 무릎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당신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값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0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했습니다. 내 환자의 97%가 상당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규칙.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물은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잔여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노인들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미경, 72. 씨는 여기서 처음에는 아침 일찍 물을 마시는 게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됐다. 이제는 그리워지는 느낌이 없다. 피부도 좋아지고 조카도 향이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매일 물 6잔을 마십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렵나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전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오후 3시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바로 익숙해지세요. 참고로 커피나 차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또한 몸의 수분을 더욱 탈수시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을 한 잔 더 마셔보세요. 두 번째 규칙. 햇빛 아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씩 햇볕을 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빛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독소를 제거할 만큼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렬한 햇빛을 피하고 햇빛이 온화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식 씨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0분씩 걸으라고 권유해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며 천천히 걷고 조금 빨리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규칙 3. 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추운 겨울에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목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은 피부의 잔여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층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38도의 따뜻한 욕조에 20분간 몸을 담그세요. 모공이 열리고 피부 속 깊은 곳의 더러움이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목욕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노인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목욕할 때에는 세 곳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냄새의 90%는 이곳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가 접히는 부분,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우리 몸에는 피부에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마르기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가볍게 씻거나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는데 특히 목 뒤와 귀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은주, 66. 씨는 비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평생 겨드랑이와 가슴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법도 모르고 샤워만 해왔다고 말했다. 의사가 지적한 대로 냄새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이제 그는 나를 안아줍니다. 샤워할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씻어내면 냄새가 더욱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목욕용 스펀지를 사용하여 접힌 피부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정하세요. 둘째,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 털이 많은 부위는 털이 많고 땀과 피지가 쉽게 쌓이는 곳으로 특히 두피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샴푸 시 손을 이용해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해 주세요. 한재훈, 62. 씨는 의사가 샴푸할 때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머리 냄새가 많이 줄었다. 이제는 머리를 만져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경우 가슴털이나 배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서 목욕할 때는 비누나 거품이 나는 샤워젤을 사용하고 철저히 씻으십시오. 목욕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셋째, 땀을 많이 흘리는 곳은 발가락 사이, 손바닥입니다.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발이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으면 박테리아는 그 환경을 좋아합니다. 냄새가 발에서 퍼져 옷에 스며든다. 이상훈, 68. 씨는 발 냄새가 정말 심하다고 말했다. 발가락 사이도 잘 씻고 말리고 양말 신으면 냄새가 확 줄었고 이제 며느리는 내 방에 들어올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아 말린 뒤 신발을 신는다. 면 양말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입어야 합니다. 신발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뒷면은 스스로 세탁하기 어려우므로 손잡이가 긴 솔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땀은 셔츠에 스며들어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꼼꼼히 세탁해주세요. 이 세 곳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강한 향은 피하세요. 71세 조미라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도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내 무릎에 앉아 나와 함께 TV를 보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목욕 후에는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건조함을 유발하여 더 많은 냄새를 유발합니다. 겨울에는 더욱 철저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세요. 38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가두면
모공이 열리고 피부 속 깊은 곳에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불린 후 완전히 건조시킨 후 크림을 발라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영원히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쁨과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님, 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취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조석호 씨가 조씨, 평생 마늘을 먹어왔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마늘은 일시적으로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의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세요. 항산화 식품이란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체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몸이 나이가 들수록 산화가 일어나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항산화 식품은 이를 방지합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등의 요리는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냄새를 줄여줍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79. 씨는 의사 말을 듣고 매일 사과와 토마토를 먹더니 2달 뒤 조카가 기적처럼 냄새가 안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소화되면 체취를 매우 잘 줄여줍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체내 박테리아를 죽인다. 매일 마늘 한두 쪽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둘째,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세요. 수박, 조, 토마토 등은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 천연 이뇨 효과가 있어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수진, 68. 씨는 집에 돌아와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1개를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스무디로 만들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과일과 야채 스무디 한 잔은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루 3번씩 양치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혀도 면도하세요. 박테리아가 가득한 혀는 구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칫솔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한 혀 긁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가격은 몇천 동. 구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한 번 혀를 긁으십시오. 최정희, 73. 씨는 처음에는 혀를 긁으면 메스꺼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점차 연습을 하다 보니 나아졌다. 이제는 혀 긁는 도구가 없으면 참을 수가 없다. 입에서 정말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구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사탕은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식후 10분간 씹어 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커피와 술을 줄이세요. 커피, 차, 알코올은 몸의 탈수를 유발하고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 아세탈데히드가 생성되는데 이는 땀을 통해 배설되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동의호, 71.
씨는 단이요. 매일 백포도주 한 병을 마셨는데 그게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니 한 달 뒤 냄새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정수된 물이나 보리차를 더 많이 마시세요 라고 말했다. 다섯째,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체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변이 오랫동안 장에 정체되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현미, 시리얼, 과일 및 채소,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나 시리얼을 먹으면 하루 종일 장이 잘 작동합니다. 김하늘, 77, 씨는 평생 변비를 앓아왔다며 아침 국물에 현미밥을 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사라졌다. 신기하게도 체취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비싸고 쓸모없는 제품에 영원히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입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옷과 소지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소지품 역시 노인의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옷이나 시트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옷과 속옷을 정기적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한번 입은 옷은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묻은 옷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옷을 더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창수, 72, 씨는 같은 세트를 3에서 4일씩 착용하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며 의사가 매일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냄새가 정말 줄었다고 말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므로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으면 속옷을 사용하세요. 합성섬유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않아 냄새가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옷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십시오. 햇빛은 천연 항균 효과가 있어 옷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비가 올 경우 완전히 건조시킨 후 착용하세요. 둘째, 침구를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을 침대에서 자는데 땀과 피지, 피부 입자가 베개와 담요에 쌓여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침구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갯잎은 처음부터 기름이 많이 붙어 흔들리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정희, 75, 씨는 베개와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의사가 매주 세탁한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방 냄새가 정말 안 난다. 오래 사용한 베개와 이불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오래된 이불과 베개에는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과 진드기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신발과 양말을 잘 관리하세요. 발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스며들어 몸 전체의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주시고 면양말을 사용해 주세요. 같은 신발을 계속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바꿔 신발을 완전히 말리세요. 신발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주연, 69, 씨는 평생 같은 신발을 신었다.
의사 선생님이 양말 2켤레를 매일 갈아준다고 들었는데 발 냄새가 많이 줄었다. 이제는 내 방에 들어오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넷째,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실내에 장시간 머무르면 냄새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이상, 매번 10분씩 창문을 열어두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 안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우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변기에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를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우엔 반타이 70일 쉬는 조 추위가 무서워 문을 거의 열지 않는다 하며 의사가 하루에 2번씩 문을 여는 소리를 들으니 처음에는 춥고 짜증났는데 집안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이제는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도 바로 창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노인들의 냄새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악취의 원인은 발암 감소로 인한 잔여물 축적, 산화된 피지, 처짐 유발, 침분비 감소, 입마름 유발, 잘못된 식습관과 위생 불량, 잘못된 식습관과 물 부족, 옷과 침구 관리 불량 등이 대표적이다. 해결책은 매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6잔 이상이면 좋고 햇볕 아래에서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고 중요한 3곳, 피부 접힌 부분, 털이 많은 부분, 땀이 많이 나는 곳을 꼼꼼히 씻는 것이 해결책이다. 항산화 식품,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마늘이 아주 좋습니다.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치아와 혀를 닦고 옷을 정기적으로 빨고 침구를 정기적으로, 속옷은 매일, 침구는 매주, 방에 환기를 시키고 하루에 2번, 매번 10분씩 창문을 엽니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날에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값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노인들의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는 가족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놓치거나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조미경, 62, 씨는 의사 지시를 따른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며 지금은 내 무릎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준다며 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당신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